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별로 말하지 않고도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도 다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으실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특징들이 그분의 어떤 양상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들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이런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구분은 좀 잘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역설적으로 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내세우거나 나를 잘 보이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연장으로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뭐 과도하게 어떤 뭐 멋진 말을 한다든지 나한테 막 잘해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늘 나를 일관되게 대하고, 근데 되게 진심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내 힘든 거에 대해서 공감도 잘해주시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해주고,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최선을 다해서 또 나를 되게 아껴준다는 느낌, 포근한 느낌을 들게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가벼운 특징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요, 되게 유머러스한데 그 유머가요, 본인 자신이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유머를 구사하시는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하고 잘 보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상황별로 아주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불편한 일을 경험할 때도 그걸 좀 웃음으로 넘길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도 유머는 되게 성숙한 방어 기제로 보는데 그런 측면들이 많이 느껴지게 해줘. 그래서 이것들이 아우러지니까 곁에 있는 내가 너무 편안한, 그리고 왠지 힘들 때도 그 사람이 좀 생각이 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없이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를 너무 좋게 느껴지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의 영향력에 이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닮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닮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평소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요, 관계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무리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막 진짜 유머집 같은 거 찾아서 막 읽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인기가 많아질까? 근데 꼭 똑같은 유머를 해도 제가 하면 재미가 없고, 어떤 사람은 술자리 뭐 이런 데서 빵빵 터지고.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상황이나 우리 관계의 맥락에 충분히 몰입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에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언제 써먹지? 사실 지금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재밌는 후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놓고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저한테 돌아오는 답은 왜 이렇게 진지하냐. 그러니까 그럴 때의 제 모습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막 웃기려고 웃기지도 않고, 무심하게 툭툭 던진 얘기가 너무 재밌거나 너무 감동적이거나,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얘기가 너무 재밌게 느껴지거나 너무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결국에는 우리는 상호작용을 대화로 하니까, 그죠? 그 대화에 또 몰입을 해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라는 생각 때문에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용전념 치료라는 이런 치료 관점에서 이런 상황을 비유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파티장에 간 우리 모습, 이런 거예요. 내가 파티장에 갔다고 칠게요. 그 모임이 좀 낯선 사람도 많이 있고, 혹은 나한테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잘 보이고 좋은 인상이 들어야 된다는 압박이 많이 있을 때는 입구에 딱 서는 거예요.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해볼까? 상상이 시작되는 거죠. 저 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한테 어떤 대답을 할까? 그런 대답을 하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다 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작 파티에 가서 뭐 파티를 즐기거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동안 파티가 끝나요.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정작 아무런 시도를 못하게 되는. 근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 혹은 대인관계에 대한 좀 좋은 은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약속이 있다.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거나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의 이런 만남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미리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미래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게 될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잘 보여야 되고 매력적으로 인식을 줘야 된다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계속 나 혼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의 고민에 상대방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실제로 대화하는 상황에서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방이랑 대화를 한다고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얘기가 한 거의 30% 진행된 시점부터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말 끝나면 그 다음에 나는 무슨 말을 할지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나를 좋아하는 걸까 싫어하는 걸까? 지금 우리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평가 내지는 내가 이 사람 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나는 정작 그 사람의 얘기를 놓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상대방한테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정말로 지금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는구나. 깊이 와닿고 뭔가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들어주고 있는 거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자기 할 말 하는 사람 같다. 뭔가 내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잘 안 들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뭔가 불안감 때문에 자꾸 앞서 생각하거나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막 재단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관점으로 먼저 들어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여서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관계를 반드시 잘해야지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괜찮다 안 괜찮다의 관점을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잘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되는 관계도 있고 안 되는 관계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관계에 몰입을 하다 보면 그래도 잘 못 지낼 수 있는 관계에서도 이 사람의 이런 일면을 더 보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데 나의 관점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 불안이 과도하다 보면 오히려 경계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목소리나 말의 내용이 있는 그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필터링을 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차라리 나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잘 못 지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내가 이 관계에는 몰입을 해보는 게 좋겠어라는 관점을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별로인 사람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표준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은 표준 편차를 따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좋고 내가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멋진 느낌을 느끼는 일은 아무래도 플러스 2SD로 조금 일어날 거예요. 적당히 만족감을 이제 느끼는 일은 뭐 1SD 그리고 평균적인 일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좋은 점이 존재하려면 힘든 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이너스 1SD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이건 참 힘든 시기다라고 느낄 만한 시기. 조금 나아가면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삶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2SD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비난받을 만한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잘 가잖아요. 근데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표준 편차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끔찍한 경험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내가 힘든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당연히 뭔가 내 삶이나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거니까 문제를 찾아내고 분석해야 되는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때 나는 참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힘들었던 느낌, 그 두려운 느낌, 특히나 대인관계에 대한 상처는 내 이후의 가치관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많은 두려움이라든지 생각의 변화를 분명히 일으켰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이런 지점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때 상처가 너무 많았으니까 사람들을 너무 조심하게 되고 너무 잘 보여야 된다. 혹은 미움받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문제 해결의 생각으로 바로 가기 전에 이런 게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걸 거야 라고 있는 그대로 일단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먼저 있으면 그러면 그걸 토대로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어나가는 걸 수도 있고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힘든 일을 분명히 겪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전환하고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새로운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할 때 떠올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나는 사람이랑은 안 맞고 등져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PTSD 많이 말을 하잖아요. 트라우마 뒤에 상처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못 지내고 힘든 게 많아진다라는 그 외상 후 스트레스의 개념은 다들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PTG의 개념도 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그러니까 오히려 트라우마,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내적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제가 생각하는 떠올렸던 그분은 방금 우리가 같이 얘기한 이 상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힘든 마음을 겪고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가 생각하고 관점을 잡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지금의 내 삶에서 맥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진다. 여기에 반만 동의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힘든 어떤 상황을 겪을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걸 오히려 발판 삼아서 나를 더 매력적인 혹은 인간관계에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그게 보통 우리에게 조금 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와 삶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많이 쌓이고 보면은 내 매력의 일환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이라는 말도 좋아를 해요. 지금은? 내가 많이 힘들 수 있다. 지금은.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지금은. 네,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이라는 세 글자인데 되게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내가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은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이건 어떤 나의 정체성 같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대인관계에 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나는 이런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를 보내는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요. 내가 단점이 하나도 없고 나는 다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내가 이해해 준다는 거랑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동일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완벽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나를 비난할 이유가 못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조금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더 원만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지점이 있을 거예요. 관계 자체에 몰입을 하는 거라든지, 그죠? 내가 너무 미리 판단하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느라 지금 앞에 있는 상대방의 얘기를 못 듣고, 그럼 우리 관계에 몰입을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고 내가 더 관계에 갈 수 있는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불안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들면은 이런 몰입에 좀 방해가 되고 파티장 앞에서 한마디 말을 건네지 못한 채 계속 생각만, 걱정만을 반복하게 되다가 파티를 끝내고 돌아오는 관계가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을 무릅쓰고 그 불안을 안고서 같이 내가 원하는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관계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이어질지 어떤 양상이 이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지낸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10년 뒤에 내가 누구랑 잘 지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과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어떻게 잘 지낼 것이다라고 미리 상상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절대 안 돼요. 반대로 한마디 운이 시작되면 몰입을 하면 계속 얘기가 이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게 또 관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몰입하는 거죠. 이거는 뭐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올 때 준비를 오히려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운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떠올리면서 최대한 제 마음을 자유롭게 두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을 그냥 제가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측을 하고 통제를 해서 나는 딱 이 말을 해야 돼라는 강박이 좀 있으면은 아마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몰입도 잘 안 될 것 같고 메시지가 오히려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때그때 몰입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 제가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느낌이 대인관계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좀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마음으로 세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연습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앞에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서 아주 포인트로 두 가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예. 하나는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거. 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학교에서 모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상대방이라든지 근데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이 불안이 되어서 시작을 못해요. 말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거는 운이 떠지면 예. 이어지는 거죠. 내가 설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안 때문에 설계할 수 없는 것을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운을 띄고 시작하는 연습을 하는 거. 일단 시작하라. 그리고 내 할 말 생각하지 말고 얘기를 끝까지 듣는 거. 끝까지 듣고요. 30초 동안 얘기 안 하셔도 대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으면요. 오히려 얘기가 잘 나와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나와 대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잘 떠올라요. 근데 우리가 한 20%, 30% 듣고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착 정리를 하니까 이 사람 말을 놓치게 되고. 지금 떠오른 비유인데 퍼즐이 피스가 엄청 많은 게 있다고 칠게요. 예. 기퉁이 4개 정도만 맞춰져 있고 거의 퍼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집어든 퍼즐을 어디에 넣을지 결정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맞춰진 부분에서 몇 개 안 남았는데 들었을 때 어디 맞추고 이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예.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우리는 불안함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못 듣죠. 끝까지 듣지 못하고. 심지어는요. 그 정도로 내가 진솔하게 듣고 몰입을 하시면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얘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말문이 막힐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나도 잘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충분히 듣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말문이 막히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가장 좋은 대화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몰입인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내 얘기에 몰입을 하고 있고 얼마나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느냐. 그게 충분히 전달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첫 만남에서도 우리가 사실 둘 다 할 말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때 나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면 이야기가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때로는 저는 어색함도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인위적인 게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좀 몰입감을 느끼잖아요. 예. 대화 같은 부분에서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잘 모르고 꼭 친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어색함이나 불편함은 상대방도 충분히 인지하고 감수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고 느낄 거니까. 예. 근데 나는 마치 관계가 잘 이어지는 걸 되게 대화가 유창하게 이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막 인위적인 막 그 긍정적인 감정이 많은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감정을 또 내비치게 되면서 조금 더 불편하게도 느껴지고. 근데 제가 떠올리는 매력적인 사람들은 첫 만난 때부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과묵하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있어요. 억텐이 하나도 없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할 말이 없을 때 네네네. 그때 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어떻게?
이것도 재밌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인 뭐 대화 스킬이랄까? 이상하게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우리 은사님의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또 많이 위에 계신 또 교수님들과 관계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꽤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말 내지는 내가 정말로 존경을 하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다 보면, 아니면 좀 나에게 매력을 덜 느끼는 사람에게 관계를 맺다 보면은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진심이 아닌데 억지로 막 칭찬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역효과가 막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보면 존경할 부분 다 있더라고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아할 포인트는 있더라고요. 꼭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 삶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진심이 우러날 수 있는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그 사람과 관계도 매끄러워지고 상대방도 나를 좀 매력있게 느끼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제가 궁금한 면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진심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주제의 매력이라든지 좋은 인상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그 대화에 깊이 몰입하고 진심으로 이 사람과의 나누는 말에 몰입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몰입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싫으면 이 사람과 멀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또 몰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진솔하다고 느끼겠죠. 그게 결국 매력이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두영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매력적인 사람들의 특징과 그리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